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저는 뭐 일반 육군이나 해병대 이런 데 안 나왔고 의경 나왔거든요. 제가 의경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 어느 날이었어요? 그 군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이었는데 그 야간 방범 끝내고 저희가 의경이다 보니까 야간에 방범 같은 것도 돌고 하거든요. 그 야간 방범 근무를 끝내고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. 그런데 한 오전 10시쯤 갑자기 이제 전 부대원들을 다 막 깨우는 거예요.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간 방범이라는 게 보통 새벽 5시 정도까지 계속 순찰을 하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절대 깨우지 않거든요. 애들 한참 근무 끝나고 잘 시간이니까. 근데 이제 아직 제대로 잠도 못 잔 애들을 막 단체로 깨우는 거 보니까 또 예정에 없던 출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어났죠. 막 궁시렁거리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동지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구미에서도 완전히 촌구석인 어느 강변 쪽이라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곳에서는 뭐 사실 집회 같은 거나 뭐 그런 강변 이런 데서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뭐 때문에 출동하는 거지 하고 이상하긴 했는데 일단 출동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.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순찰차가 몇 대가 와 있고 그리고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관련 직원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. 사람은 안 보였어요. 집회하는 사람들, 집회 현장에 있을 만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경찰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고 있었어요. 그리고 보통 집회가 있으면 뭐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느낌이 이상했어요. 대충 약간 낌새는 왔는데 그때 이제 중대장이 전원 하차하라 그래서 막 버스에서 막 내렸어요. 내려가지고 이제 정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야 눈치껏 찾아 이러는 거예요. 아니 뭘 찾으려는 건지 말은 안 해주는데 찾으라고 하니까 낌새가 왔죠. 대충 왔는데 이제 잠 못 잔 고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보물찾기 하라는 거야? 뭐야?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영문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어요. 땅이랑 수풀이랑 막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는데 한참 그렇게 뒤지던 중에 그 제가 이렇게 수색하던 곳 완전 맞은편 반대편에서 어이 들것 가지고 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들것 가지고 오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찾긴 찾았나 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쨌든 생각보다 좀 일찍 찾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. 그러는 한편 이제 뭘 찾은 거야?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찾으라 그랬던 거야?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강변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사람이 빠져 죽었겠거니 라는 생각을 또 했죠. 그리고 이제 들것에 뭔가가 실려서 이송되고 있는 걸 봤는데 흰 천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게. 그러니까 시신의 모습을 제가 정확히 본 건 아니었는데 그 들것 아래로 머리카락이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동하면서 흩날리고 있었는데 근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강변에서 수색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익사자 찾는 건가 뭔가 싶었는데 아니면은 누군가 물에 빠뜨려서 죽은 시신을 찾은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. 왜냐면 머리에 물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여성분들 아시다시피 머리 기신 분들 드라이기를 갖고 말리려고 해도 한참 걸리잖아요. 근데 그렇게 들것에 축 처져 있는 머리가 하나도 젖어 있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. 아무튼 그 수색을 했던 그날 당일날 밤이었어요. 아무래도 그런 찜찜한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악몽을 하나 꿨거든요. 꿈을 하나 꿨어요. 저희 부대가 아무래도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2층 침대를 이렇게 길게 연결해 놓고 쓰거든요. 보통 2층 침대다 보니까 1층은 좀 이동이 쉽도록 고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2층은 이제 짬 낮은 애들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1층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1층에서 똑바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
그 보면 제가 1층이기 때문에 옆 침대 1층에서 자고 있는 애랑 2층에서 자고 있는 애는 안 보여도 이렇게 2층 베드가 보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침대 간에는 애들이 이렇게 사이로 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. 근데 그 틈 사이로 처음 보는 여자의 머리가 이렇게 내려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머리카락을 축 늘어뜨린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,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그 내무반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꿈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몰라가지고 눈을 꽉 감고 제발 없어져라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눈을 떴어요. 눈을 떴는데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게 없어지기는커녕 괜히 눈 떴다 싶은 거예요. 다시 딱 눈을 뜨니까 그 늘어뜨린 머리의 여자가 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입을 잔뜩 벌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소리 내면서. 제가 눈 뜨자마자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. 뭐 죽기 싫어가지고 절규하는 느낌? 진짜? 목격하는 순간 그 소리랑 장면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비명을 질렀어요. 그리고 나서 눈을 뜨니까 꿈이었더라고요. 그때 이제 깨달았죠. 악몽을 꿨구나 내가. 아무튼 현장에서 이제 시신이 들것에 실려가는 걸 봤을 때 그게 뭐 사실 시신이라고 제가 알고 나서 말하는 거지만 그게 뭐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까지는 몰랐고, 제가 그걸 또 직접 본 게 아니고 머리카락만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쉽게 잊혀졌거든요, 머릿속에서. 근데 악몽 같은 거는 그 꾸고 나서나 잠깐 동안 좀 여운이 있잖아요. 아마 제가 그날 밤에 그 꿈만 안 꿨으면은 그 전날에 수색했던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그날의 일이 조금 더 깊게 박혀 있었는데, 그러다가 한 몇 주 지났어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 더 그 수색했던 장소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 현장에 출동해서 가서 보니까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여자를 찾았잖아요. 여자를. 근데 알고 보니까 살인사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자를 죽였던 용의자가 현장 검증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. 근데 저는 군 생활 하면서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현장 검증이라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날이었거든요. 처음 봤어요. 맨날 뉴스 같은 데서나 봤지. 저희가 출동해서 했던 일은 유가족들이나 아니면은 그거 현장 검증하는 거 보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.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. 그 사람들이 용의자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어요. 뉴스 보면 되게 답답하죠. 여러분들,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한테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, 여러분들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그 유족들도 진짜 만에 하나 사람 다치게 하고, 물론 나쁜 가해자지만 그분들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아수라장이었어요. 그 피해자 유족들 와가지고 막 용의자 보면서 죽이겠다고 막 화내고 막 오열하고 있는데, 그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왔더라고요. 어떤 아저씨였는데, 근데 그 상태로 묵묵히 그 여자를 재현해놓은 마네킹이 있었는데, 마네킹이 스타킹이 씌워져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스타킹을 벗겨가지고 그 마네킹의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었어요. 아무튼 그 현장에서는 그 아저씨가 마스크만 끼고 있었기 때문에 눈밖에 안 보였거든요. 근데 영화라든지 아니면 연쇄살인마나 그런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 보면은 막 그 살인자의 눈 비추면서 막 살기 어린 눈빛, 막 사이코패스의 눈 막 이러면서 살인마가 그럼 그렇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저도 그전까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가해자 살인마의 눈이 약간 후회하는 눈이랑 속죄하는 눈빛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적어도 제 눈에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해자 아저씨가 운수업하면서 어렵게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.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였던 여성이 대학생이었는데, 대학생 여자도 운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나 봐요. 근데 그 운전 중에 붙었던 사소한 시비가
화근이 돼가지고 뭐 계획 범죄 이런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. 근데 누가 봐도 막 관상이 범죄자인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아저씨는 적어도 제가 볼 땐 너무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. 그래서 그날 이제 생각이 들었죠. 그 현장 검증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, 아, 진짜 평범한 사람, 뭐 살인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살인자는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.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든 살인자가 되려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이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.